근데 준비를 하다가 약간 슬리피 닮았네. 네? 저 약간 긴 상이요. 약간 슬리피상이야. 잣같이 생긴 상. 맞아요. 그 느낌. 그 느낌. 잣. 반갑습니다. 인터뷰하는 날만 차 마시는 사람 이승국입니다. 어느새 회차가 쌓여가고 있죠? 근데 약간 회차가 쌓여갈수록 차에 변형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사실 이 안에 있는데 어떤 분을 모셨길래 이런 차를 준비하셨는지 바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와 함께 싸이월드를 평정한 그 사람. 히트곡도 있고 대중적 인지도도 분명히 있지만 왠지 모를 짠내를 느끼는 그분. 언터처블 슬리피님 모셨습니다. 와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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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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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에너지로 등장을 하셨어요. 뭐, 네. 저 카메라 앞에서는 이래요. 꺼지면 가만히 있어. 방송에서만 딱 하시는 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좀 하이톤을 하는 게 있죠. 원래는 굉장히 진중하고 속이 깊고. 들어오시 느껴지더라고요. 과묵하시고 아주. 방송이라 어쩔 수 없이 톤을 높이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건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게스트분 나오실 때마다 맞춤형 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차 드셔보는지 모르겠어요. 된장차라는 차가 준비됐거든요. 된장차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된장국 아니에요? 아니요, 차예요, 차. 우동 말면 맛있겠는데? 생각보다 묽네요, 생각보다. 진짜 맛없네요. 와우. 냅두셔도 괜찮아요. 버리죠. 은근히 또 컨셉이 생긴 게 쌀과자, 김치맛 과자예요. 아, 진짜요? 한국인의 밥상. 김치맛. 쌀, 김치, 된장. 김치맛 감자칩? 저도 처음 먹었는데.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많이 나는데? 이게 괜찮아요? 요거 하시고 목마를 때 물 드시면서 네네. 슬리피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던데. 네. 슬리피라는 이름이 잠을 많이 자서 지었다고 들었는데 일단 그게 맞아요? 그렇죠. MC 하이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네. 그게 높다 하이예요? 아니면 하이 하이예요? 높은 HIGH. 뭐 키도 크고 음. 하이톤으로 이제 랩을 하고 싶다. 그렇게 지었는데 진짜 MC 하이가 나타났어요. 그 형이었어. 심지어 그러면 거부할 수 없잖아요. 네.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친구들이랑 장난하다가 네. 너 잠을 많이 자니까 그 슬리피 독을 해라. 제가 예전에는 스눕독 같은 그 약간 느낌이 났어요. 약간. 그러다가 독이 없어진 이유는 왜요? 데뷔를 하면서 회사도 독 구리다. 나도 독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졸린 개니까. 뺐죠. 근데 그런 욕심은 없었어요. 한 번 지은 이름 난 끝까지 가겠어. 뭐. 왜냐면 래퍼들은 외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기 이름을 슬리피 이렇게 잡히니까. 원래 저는 S1을 하고 싶었어요. S1! 약간. 근데 주변에서 다 별로라고 했어요. 쬐컴이니까. 그러네. 한 명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못했어요. 한 명이라도 괜찮다고 했으면 바꿀 수도 있었는데 주변 일들은 좀 많이 구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결정을 하실 때. 그렇죠. 줏대가 없어요. 줏대도 없고 휘둘리고. 근데 뭐 표현이 괜찮은데? 귀가 얇은 거를 약간 주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그럼요. 보기 관점 차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야겠다. 무거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 데뷔 초반에 등장했을 때 이미지가 아직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수염을 좀 많이 기르고 나오셨었잖아요. 그쵸. 나이가 들어 보여야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힙합 문화 자체를 이렇게 동경하면서 자라게 되잖아요. 근데 흉내낸 거죠. 더 세 보이고 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회사의 강압적인, 원래 성형도 하라 그랬어 나한테. 국내 최초 성형 래퍼는 아니죠 하면서 약간 셀 때니까. 옛날 첫 번째 방송할 때 도는 거 보면 머리를 묶고 머리를 치워라의 결과가 묶는 거였어요. 뿔테를 껴라. 약간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총체적 난국이다. 그때 영상을 보면 20년 가까이 지금 음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힙합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2 때 그냥 랩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이 길로 가겠다라고 정했어요. 공을 더럽게 못했어요. 공을 못했어. 근데 랩은 잘한다 그랬거든. 부천시에서는 거의 다 1등 이런 거 다 했어요. 부천에서는 꽤나 많이들 알고 계셨다고 이미 유명했고. 그럼요. 왜냐면 랩을 하는 애가 없으니까. 1세대 내가 최초야. 지역 최초. 그렇게 생각하면은 20년 가까이 음악을 하면 음악이 질리지는 않아요? 질리죠. 데뷔하고 질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기펠라즈라는 크루를 하고 있었어요. 언더그라운드에서. 사이먼 D, 이센스, 빌스텍스 형, 디플로우, 데드피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는 내가 막 힙합스럽게 텔레비에 나와서 약간 사랑 노래를 점잖하게 뿔테쓰고 이질감이 너무 들었죠. 감성 힙합이라는 그렇죠. 감성 힙합도요. 언터처블 하는데 그게 창피했어요 그때는. 오버 갈 때까지 몇 년간 해오던 음악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꿈꾸던 그림이 아니었죠.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는데 뭐 사랑 노래를 해야 되고 멜로디 무조건 뭐 사랑 들어가야 노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발라드 풍의 음악에 사랑 노래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회사들이 원하는 공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싸이월드 도토리 그때 차트에서도 엄청 잘 됐던 노래들이 다 발라드 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겠으면 이걸 하고 싶어,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 거죠, 정신적으로. 근데 뭐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해서 뭐해? 못 돌아가는데. 지금 있는 열만 거지. 받지. 맞아. 그냥 쿨하게 그렇게 오. 말하시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예전에 겪었던 일들을 반성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살자로 변한 거죠. 멋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존경해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시장에서 다시 언터처블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야, 너희 사랑 노래 했으면 좋겠어 한다면 할 것 같아요? 아, 이미 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마스콘이라고 있습니다. Yo, 마스콘 막 빡까 막 하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야, 조카 크레파스 18색깔 어때 하면서 조카 크레파스인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 어떤 래퍼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자꾸 생뚱맞음을 하면 나는 원래 이 사람이 이런 노래를 해서 좋았었는데 듣기 싫은 거야. 언터처블이 어떤 음악을 하면 좋아할지는 정해져 있는 거였어. 베인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나마 언터처블을 기억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로 가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수년 만에 싱글을 하나 냈었죠. 나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우리 멤버 디액션 씨가 뭐 오케이를 해야 되지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베인 2 아예 제목도 베인 2라든지 뭐 약간 그런 음악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갈 길은 이건 것 같다는 정리는 됐고 솔로 뮤지션 슬리피로서의 이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 같은 건 있나요? 쭉 한결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또 지겹더라고요, 내가. 나 스스로도? 결국에는 또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음악이 스타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짬뽕탕이 돼가지고 거기다 막판에 트로트 하면서 이제 끝났지. 얘 뭐 하는 애지 다시. 결론은 그냥 하고 싶은 거나 하자. 음악 스타일이든 뭐든 어차피 내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 5분 있습니다. 10명. 친구 관리 잘하셨네요. 무시하시네. 아니 친구들이 10명만 들어줘도 친구들도 안 들어요. 팬이 있습니다. 슬리퍼 분들. 기획사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희한하게 저희 동네에서 예전에는 노래방을 영상 찍어요. 그 어떤 특정 사이트에 막 올라가서 투표하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노래방 동영상 투표 시스템에서 제가 1등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누가 연락이 왔는데 Y2K 회사 연습생인데 같이 팀을 해보자. 만나서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그 Y2K 회사에서 나와서 같이 그때 당시 NRG가 있던 뮤직팩토리라는 회사에 다 같이 연습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약간 그 당시에 힙합을 하려고 기획사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처음이라 그냥 잘 모르고 일단은 들어가셨던 거예요? 예전에는 데뷔를 하려면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야 됐어요. TV. 아 그쵸 맞아. 네. TV에 나와야 아 데뷔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언더그라운드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공연을 해도 그거는 데뷔가 아닌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오버로 올라오셨을 때 그때도 소속사에 소속이 되셔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개국 공신 멤버이시죠 그 회사에. 그쵸. 원래는 저희가 그 KCM 회사에 있었어요. 아 네. 여기에서 앨범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앨범이 안 나오니까 거기 있던 전무님이 저희를 데리고 나와서 독립한 거예요. 언터처블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노래도 잘 되고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슬리피와 언터처블이 같이 간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다는 얘기를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전역을 하고 앨범을 냈는데 7인 그룹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얼굴을 알린 적은 없어요. 노래방에서 불러봤어요 라든지 BGM으로 깔아봤어요 이런 얘기지. 네. 그러다가 이제 그냥 군복 입고 나오니까 뭐 누가 알아. 아 그럴 수 있다 했어요. 아쉬웠죠 근데. 아쉬움은 근데 이미 그 전부터 느끼고 있었어.
2015년 전후에 그런 분위기가 너무 충격이라보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려니 했어요. 그때부터 뭐 별로 자신감도 별로 없었고 비관적이었지. 분명히 또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탈하신 것 같은 모습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체념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비관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감정이 훅 왔던 시기가 기억이 나세요? 금전적으로 어려운 적이 많아요. 꽤 긴 시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매일같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뭔가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주저앉아 쓰러져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때려친 적도 있어요. 안 하겠다 그냥. 음악을?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작곡가를 해야겠다. 매일같이 배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오리콘 차트 1위까지 했었어요. 아, 쓰신 곡으로? 네. 나름 굉장히 뿌듯했는데 돈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작곡가를 해도 그래요? 일본 저작권은 보통 1년 있다 나오고 한국 타이틀은 거머쥐기가 너무 쉽지 않았고. 작년에 어느 순간 트로트 대사랑을 받으시면서 방송에서 그런 말씀 실제 하셨어요. 제 트롯 잘 되니까 힙합 하다가 잘 안 망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막 비비려 그러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렇게 자조적으로 그런 말씀도 좀 하셨어요. 아 예. 아, 우리의 삶은 동화는 아니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분명히 쇼미 나오고 나서 나에게 흐름이 올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반응이 있었으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트로트까지 이렇게 나오시고 여러 시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화 같다는 단어는 이제 잊어버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삶이 너무 쉽지 않다는 걸 중학교 때부터 IMF가 오는데 그때부터 집을 쫓겨나와서 이제 그 이후로도 경제적으로 나아진 적은 없어요. 힘들 때 있잖아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고문입니다. 안 될 것 같거든. 뭘 해도 주변에서 야 잘 될 거야. 또 좋은 음악은 또 사람들이 들어줄 거야. 뭘 들어? 아무도 안 들어. 관심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왔고 그런데 제가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게 결국에는 처음으로 이제 진짜 사나이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사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뭐 사람도 알아봐주고 이제 막 여기저기 불러주고 그러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요. 스스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한번 바뀌었어요.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예 없어요, 거의. 아, 이제는?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들더라고요. 거기부터 시작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상황이 변하진 않지만 견디는 게 일단은 좀 괜찮아진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리고 생각지 못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걸 삼아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가고 이런 과정을 겪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똑똑한 친구야. 정리했어. 착한 사람이구만. 그럼 이것도 약간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는데 세피아, 갓그랜저 이런 올드카 러버다 이런 이미지가 또 한 1, 2년 새에 생겼잖아요. 쓱 생겼잖아요. 근데 그 세피아 구입하셨던 것도 그냥 형편이 그때 어려워서 이걸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차에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관심 가지면 뭐해. 못 사는데. 그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는 누가 차 얘기하는 것도 싫었어. 내 앞에서. 그 정도로 그랬다가 제가 또 우연한 기회에 지금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올드카 동호회 회장님이 추천을 해줘서 60만 원짜리 세피아를 사게 되는데 타게 됐는데 빠져든 거지. 그리고 관심을 엄청 가져줘요. 관종인데 가만히 있어도 막 다가와서 와우! 슬리피씨 와 장난 아닌데? 뭐가 장난 아니라는 거지. 그냥 60만 원이라 산 싸서 샀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제가 뭐 올드카 사랑해가지고 하면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장진택 기자님이라고. 네. 내 차를 찍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왜 찍어? 갑자기요? 나는 차 유튜브 이런 세상도 몰랐어요. 자기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만나서 찍었는데 그게 그날 조회수가 한 6, 70만이 나와요. 그거를 보면서도 더 빠졌죠. 대박. 난 이제 올드카다. 나는 완전히 매니아다 이제.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하다 보니 방송 활동에 좀 풀린 면이 있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예능 활동, 방송 활동은 밥을 굶지 않게 해주는 일자리, 내 음악을 더 노출시킬 수 있는 홍보수단, 혹은 나 자신의 즐거움, 그리고 자아실현,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지금 하시는 활동들은. 결국에 활동이 지금 뭐 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 돈으로 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행복이라고 봐야겠죠. 재밌어요, 근데. 저 원래 꿈이 개그맨이에요. 아, 개그맨이 네, 꿈이었어요? 원래, 네, 개그맨을 꿈꾸다가 네. 힙합을 빠져들면서 재밌는 래퍼가 되고 싶다. 뭐 언더그라운드 때도 항상 제가 그 1, 2위 자리는 항상 지키고 있었다. 아, 전체에서도? 홍대바닥에서 제일 웃긴 2명 중에 한 명은 슬리피다. 아, 그 정도 급으로. 그렇죠. 슬슬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네. 정리하는 마음으로 욕을 쓰러지고 하고 싶다. 네,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소속사도 어쨌든 지금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판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로만 살다가 나에게 그런 판을 꾸릴 수 있는 주도권이 좀 더 주어진다면 어떤 판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예능 래퍼들만 모아놓고 싶어요. 재미있는 래퍼들만 모아갖고. 예. 오디션도 해보고 싶고 랩이 주가 아니에요. 래퍼인데 재밌는 게 더 중요해요. 래퍼인데 랩은 됐고 오케이. 개인기 있어요? 랩 오디션에 빙자한 개그맨 콘테스트일 수도 있겠네요. 뭐 진행 한번 해볼게요. 대본 드릴 테니까 뭐 진행 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딕션이랑 어떤 발성, 순간순간 어떤 애들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예능 래퍼 싹 모아서. 네. 대신 이건 약속해줘요. 그렇게 해서 머리 기내 있으면 머리 치라고 하지 마요. 네. 머리 자르라고 성형하라고 강요하지 않기. 그런 거는 좀 하게 됩디다. 아, 이거 하게 돼요. 내가 해보니까 네.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머리는 자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경험해봐야 넓혀지는 지평이 있다. 정말 많은 얘기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오프닝 때 마시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던 된장차. 제작진이 왜 선택하셨는지 저한테 맨날 마지막에 이렇게 주시거든요. 뭐 갖다 붙여놨겠지 뭐. 엄청 의미부여가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잘 갖다 붙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된장차는 오랜 시간 발효를 통해 깊은 맛과 향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된장차의 숙성 과정이 슬리피님의 음악 인생과 닮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치열했던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통해 데뷔 직후 빛을 봤었죠. 이 숙성 과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에 대한 시선, 예능에서의 활동 등이 앞으로 제작될 슬리피님의 깊이 있는 음악을 위한 숙성 과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숙성 쪽으로 갔구나.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 부여 어떠신가요? 숙성, 발효.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요것도 뭐 이렇게 가다가 또 갑자기 뭐 된장남이 되라 막 이러면 이거 최악인데 발효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좀 다르게 풀어요. 우리 항상 생각하면 풀거든요. 묵혀져가지고 이제 뭔가 더 가치가 있는. 네. 약간 그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분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고생하셔. 아유, 아니, 색깔도 이제 누래져 갖고 이거. 이거 섞어봐 이거. 아, 진짜. 이거 뭐 지네들 저기 돈가스 먹고 싸운 것 같아. 아유, 아이돌 엔딩 포즈로 영상이 끝납니다. 원래 끝까지 안 봐요, 보는 사람들. 끝까지 하면 우리는 나도 PD님 봤는데 끝까지 안 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볼 일이 없다. 볼 일 없어. 괜찮아요.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슬리피님과 된장차를 마시며 즐겼던 즐거운 수요다가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돌은 뒤통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네. 드디어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오늘 법인카드 나왔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이야. 뭐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열심히 해나가야죠. 정말 재밌는 엔터테인먼트, 재밌는 판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구만.